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의 위험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616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진,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도가 큰 곳을 조사한 결과 10위 안에 일본이 3개나 포함될 만큼 일본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기현상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또다시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상공에서 유성으로 보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NHK 방송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29일 오전 1시 34분경에 유성 중에서도 특히 밝은 빛을 내는 불덩어리가 서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에현과 아이치현 등에 설치된 NHK 카메라에는 남쪽 상공에 출현한 불덩어리가 수초 동안 낙하하다가 섬광을 발사한 뒤 사라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NHK는 이 장면을 봤다는 게시물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다며 도카이, 긴키 지방 외의 시고쿠 등 서일본의 넓은 지역에서도 관측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에서 이를 목격했다는 NHK 직원은 커튼 너머로도 불덩어리가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왜 일본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최근 들어 이러한 유성과 운석이 일본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목격한 일본인은 지진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7월에도 간토 지방에 엄청난 화염을 동반한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운석이 떨어진 곳 주변에서 지독하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악취 신고가 수십 건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진의 전조 현상은 지진이 발생하기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지진 전조 현상으로는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나 지하수 수위 변화, 특정 전파 발생, 지진광 등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지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입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일본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은 2000년 전부터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났었으며 현재 역사적으로 그 주기가 도래했다는 점에 많은 언론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의 여파가 사라지지도 않은 시점에 일본에서 계속되는 지진 전조 현상과 함께 이상한 자연 현상들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계속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성, 운석, 지진과의 관계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종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1km의 작은 운석, 소행성만으로도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지진과 쓰나미를 불러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주 천문학에서 통용되는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의 작은 먼지 입자들이 매일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으며 그보다 큰 암석 조각이 떨어져서 그 충격파로 창문이 깨지는 일은 1년에 한 번, 제주도 크기만한 지역을 파괴하는 일은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소행성이나 해성이 땅에 떨어지면 지진이,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치 핵폭탄이 터질 때처럼 충격파와 열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심각해지고 심지어 문명과 생태계가 파괴돼 흔적조차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어날 경우에 피해 규모가 다른 재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불과 몇 년 전부터 규모가 큰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다가 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베링해 상공에서 우주 암석이 떨어지다가 불덩어리가 돼 대형 폭발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우주 암석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오께 대기권의 초속 32km로 진입하다가 캄차카반도 인근의 베링해 상공 약 25.6km 권역에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운석의 폭발력은 17만 톤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3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화구 폭발 사건에 이어 지난 30년 사이 두 번째로 큰 폭발로 기록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에 러시아 상공에서 발생한 폭발은 히로시마 원폭의 33배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나사의 행성방어 담당 과학자 린들리 존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크기의 화구는 100년에 2차례 정도만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큰 운석 폭발이 여러 차례 발견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운석이 땅이나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상공에서 폭발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으로 지상에 떨어질 경우 큰 충격으로 인해 지구의 불의 고리를 건드릴 가능성도 큽니다. 불의 고리에 제일 민감한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 유성과 운석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거대한 운석 낙하가 자주 관측되고 있는 것부터 작년에는 심지어 일본 상공에 거대한 불덩어리 발견과 함께 지진이 같은 날 발생해 일본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수상한 천문 현상은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도 불길한 재앙의 징조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진 전조 현상은 무시한 채 또다시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운영이 중단된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원전을 곧 재가동시킨다는 것인데요. 당시 피해를 당한 3개 현의 원전 중에서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90%이지만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여도 무서울 것 같은데 90%라는 분석 결과를 보고도 원전 재가동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전체 전력의 25%를 차지하던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 중단 이후 전기료가 상승하고 국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전력 공급의 2%로 떨어져 있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에서 2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8년 당시 아베 내각이 채택한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8짜리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카이 원전이 일시 정지되며 일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까지 방사능 오염수도 처리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급하게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동일본 지진 최대 피해 지역에서 다리 9개짜리 기형 문어가 잡히면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더 달린 문어가 나왔다면 보너스 다리가 있는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네티즌들은 혹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문어가 잡힌 미나미산 리쿠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과는 차로 불과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 때문인지 일본 법원에서조차도 일본 정부에 뒤통수를 치게 됐습니다. 일본 법원이 지진 대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이 원전 3, 4호기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원전이 예상치 못한 규모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내진성을 갖췄는가 였는데요. 법원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규제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갖다 대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전의 부흥을 다시 꿈꾸던 아베, 스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 건설되는 전국의 다른 원전들도 오이 원전과 비슷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기준을 가져다 대면 허가 취소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법원에서 내린 첫 번째 허가 취소 판결로 인해 일본의 원전 부흥 운동은 연쇄적으로 박살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아베 비리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스가 내각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